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업은 잘 듣고 계시죠? 이제 수능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원격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능이 그냥 선배들만의 그냥 이벤트 같고, 여러분과는 아직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았죠?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오래 저 뒤에 있을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2년 동안 더더욱 열심히 이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더 좋은 성적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는 266쪽 여기 박정희 정부의 성립과 유신체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성립과 유신체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4.19 혁명과 장면내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15 부정선거를 이제 규탄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새롭게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개헌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개헌 내용이 이제 우리 헌정사상 첫 번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가 이제 실시가 됐던 때가 장면 내각 시절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길게 가지 못하고 이제 61년에 1년 만에 바로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졌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5.16 군사정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뒤에 내용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한 번에 269쪽까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박정희 정부 내용과 유신체제 내용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또 오래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서 1부, 2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1부까지만 수업을 듣고 다음 시간에 2부 수업을 이제 아마도 원격 수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 한 이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266쪽과 7쪽 내용 한 절반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필기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연표를 적었습니다. 연표가 중요한 이유는 사건이 그 1년마다 해마다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 사건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연표가 효과적이죠. 그래서 연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5.16 군사정변 전까지 내용을 그냥 따로 있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했으니까는 따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나눠서 하지 않고 여기 부분을 전체적 연표를 먼저 설명을 한 후에 거기 이제 내용을 이제 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나눠서 이제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인강으로 듣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저희랑 오프라인으로 그냥 수업을 같이 앞에서 대면으로 할 것 같아서 여기 먼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 연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표를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헌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헌법에 입각한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 헌정이 중단이 되고 이제 5.16 쿠데타라고도 하죠. 박정희를 비롯한 이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부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혁명 공약을 내세운데요. 뭐 여기 필기는 적지 않았지만은 여기 교과서에도 없고 내용을 잠깐 말해보면은 뭐 혁명 공약에서는 뭐 반공태세를 강화하자. 재정비해서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생고의 해결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는 그 경제를 조금 재건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업을 모두 완수했을 때는 이제 이 군인들은 물러나고 다시 민간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걸었던 이제 혁명 공약이었죠. 뭐 옛날에는 5.16 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쿠데타라고 하죠, 그냥. 그래서 이 혁명 공약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여러 과업들이 이제 과업들을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뒷선으로 빠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이게 잘 지켜지는지는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군사정변이 있게 되고, 이 군사정변 이후에 개헌을 합니다. 5차 개헌을 이제 통해서, 이 개헌을 통해서 다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다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5차 개헌을 통해서 이제 다시 대통령제로 들어왔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2년 뒤에 대통령은 박정희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1회 중임 가능까지는 지금 똑같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승만에 해당하는 내용만 개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대통령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이 박정희가 이제 뭘 추진하냐면은, 박정희 정부가 그 두 번째로 나왔던 혁명 공약이 이제 경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제 개발에 이제 관련한 이제 돈이 필요했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64년에 6.3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6.3 시위의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김종필과 오이라가, 우리나라의 김종필 알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김종필과 그다음 일본의 오이라가 만나가지고 비밀회담을 하게 됩니다. 비밀회담을 하는데 이 내용이 폭로가 돼요. 비밀이 폭로가 되면 비밀이 아니죠. 어쨌든 이 비밀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3억, 그 다음에 나머지 차관 형식으로 5억을 빌려주겠다라고 이제 대충 논의가 와갔는데, 지금 뭐가 문제죠? 독립축하금 누가 주는 거예요? 일본이 주는 거예요. 뭐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독립을 축하해 하면서 3억을 준대요. 말이 돼요, 지금? 독립축하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배상금을 줘야죠. 이거는 독립축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굴욕적인 외교회담이다, 이거 때려쳐라, 너희들 퇴진해라, 이런 시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6.3 시위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근데 이 6.3 시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가 결국에는 한일 협정을 65년에 맺게 되면서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년부터 4년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6대 이제 대통령에 박정희가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혁정의 체제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 박정희가 어쨌든 2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이제 7대 대통령에는 박정희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개헌을 합니다. 6차 개헌. 대통령 하면 참 좋나 봐요. 그래서 6차 개헌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3선 개헌. 그러니까 3번까지는 가능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가능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3선 개헌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6차 개헌이 있게 됩니다. 6차 개헌. 그래서 지금 사건들이 왜 지금 이게 이렇게 개헌들이 왜 이렇게 나게 되는지가 지금 사건별로 왜 대충 알겠죠? 어쨌든 본인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개헌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반대로 나왔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김대중 씨라고 하면 되죠.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김대중 씨, 이때는 씨죠. 그래서 김대중이 이때 선거에 나와가지고 겨우 이깁니다. 박정희가 막 조작도 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이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자기가 느꼈겠죠. 아, 이제 민심이 나한테 돌아섰구나.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힘겹게 당선이 되니까, 지금 장기 집권 하니까는 우리 민주화를 지금 요구하는 여러 이제 비판 운동들이,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뒤로는 이쯤에는. 그래서 이 민주화의 이제 선봉으로 쓰게 되죠. 김대중이. 그래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뭘 이제 하냐면은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우선 약간 평화로운 분위기,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의 7.4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체결을 하고, 이거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울 거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유신헌법을 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제 7번째 바꿔서 해서 7차 개헌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를 유신헌법이라고 따로 부르니까는 내 이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의 내용도 다음에 보고,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새롭게 대통령을 다시 이제 뽑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8대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유신헌법을 내용을 보겠지만은, 유신헌법에서 나오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에요. 6년. 그리고 그 연임 횟수 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국민한테 뽑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밀려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간선을 통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박정희가 되게 되고, 이때 몇 프로로 되냐면은 이때죠. 그때는 그건 나중에 보고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8대 대통령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이든지 뭐 이런 여러 민주화 운동들이 벌어지니까는 이제 긴급조치, 여기 유신헌법에 또 담겨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을 합니다. 총 9번을 발동을 하는데 74년부터 75년 동안 한 1년 동안은 한 9번을 발동을 할 정도로 이때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탄압하는 뭐 민청학령 사건, 뭐 인혁당 사건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름 써놓을까요? 써놓으면은 좀 더 나중에 나와도 좀 편하겠죠. 이 긴급조치를 일으킬 때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내리고, 그에 따른 이제 운동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 민청학령 사건,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알고는 있으면은 모의고사 푸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작된 거죠. 그때 이제 빨갱이들이 또 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에서 일으킨 게 인혁당 사건. 그래서 이 74년, 75년 이때 즈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발동되고 있을 즈음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에 이제 뒤이어서 3.1 민주구국선언이 있게 되는데, 3.1 민주구국선언은 대표적인 인물이 뭐 김대중이나 뭐 윤보선, 그 다음에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여기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3.1 구국선의 내용이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민주화를 향한 열망들이 계속 있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고 많은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6년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붙게 되고, 이제 79년에 YH 무역사건, 부마 민주항쟁 등 계속 지금 민주화를 향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지만은 결국에는 12.6 사태로 이제 유신체제가 망하게 됩니다. 12.6 사태, 알죠? 김재규가 총 쏴가지고 죽은 거.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부터 12.6 사태까지 해서 쭉 이제 정권을 잡았던 기간을 연표를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정신은 없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과 안 알아야 될 내용을 이제 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조금 구분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면 좋죠. 다 알면은 여러분들이 교양 차원에서 알면 참 좋죠. 그래서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6페이지 내용부터 봅니다. 5.16 군사정변 내용 봅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61년 5월 26일이겠죠, 당연히.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변 세력이 군정, 이게 얘네들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정을 실시를 하는데 이 군정을 통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랑 회의, 그 다음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정보부를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은 우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용도 다 뒤에 나오면 사회와 문화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1차는 이때 군정에서 실시가 됐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부정축제자와 폭력배 처벌, 뭐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농어촌 고리대 탕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적지 않았어도 교과서에 나왔으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민주공화당을 창단합니다. 군사정부가 몰래 민주공화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돼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게 바로 63년에 5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무슨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책을 시행하는데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한 게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어떤 명목이겠어? 당연히 너희 배상금을 물어내라. 우리 이제 어쨌든 계속 식민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배상금 내놔라. 이런 명목상으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내놔라 하면은 얘네들 감정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래서 약간 굴욕적으로 이제 실시가 됩니다. 또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일본과 한국이 계속 이게 앙숙으로 다투고 있는데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보면은 지금 공사는 안 된 국가가 이 두 개밖에 없죠. 저기 대만 밑에 말고 대만이나 이런 쪽 말고 위쪽에서 봤을 때 일본과 한국밖에 지금 민주화가 된 데가 없는데 이 공산 진영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에 어느 정도 공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둘을 이제 한일 관계를 조금 풀어보고자 미국도 원하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요. 뭐 알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압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6.25 전쟁을 딱 발판으로 해서 경제가 다시 뛰어오르게 됐는데 어쨌든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쓸 만한 투자처가 필요하고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도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한미일의 이제 콜라보로 인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6.3 시위 내용은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김종필과 오이라의 비밀회담 내용이 폭로가 됩니다. 이 비밀회담 폭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한 게 바로 6.3 시위입니다. 너 이렇게 할 거면은 너무 굴욕적이지 않냐? 너무 대일 관계에서 굴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교를 해야겠냐? 당연히 반일 감정이 엄청 심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당시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정권 퇴진 운동이 시작이 된 게 바로 6.3 시위였다. 아까 말했죠. 왜 그랬는지.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에서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3억을 준다고. 3억으로 땡치려고 그랬어요. 돈도 3억이고 그 다음에 독립축하금, 이 명목상의 이름도 지금 거지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굴욕적인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난 게 6.3 시위였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을 추진을 합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너희 조용히 해 하고 나서 한일 협정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비상계엄령 알죠? 그냥 거의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로 이제 해가지고 일부가 아니라 국민들을 다 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한 이후에 한일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배상금 책임 문제나 여러 책임 문제, 위안부 문제나 독도 같은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이제 유야무야 돈만 받고 끝나게 되면서 문제가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되죠.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금 해결했다고 뭔가를 얻어오죠. 돈으로 뭔가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한일 협정 때 모든 걸 다 털어냈는데 왜 계속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돈 좀 더 주라 해가지고 얻어왔는데 그 할머니들은 돈을 필요로 해가지고 지금 온 게 아니죠. 그거를 계속 수요 집회하고 그러는 게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본이 정식적인 사과만 해도 어느 정도 될 텐데 그 사과 없이 계속 돈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못 매니까는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베트남 파병인데요. 베트남 파병은 이제 64년부터 해가지고 73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크를 할게요. 보면은 64년부터 73년이면은 거의 한 10년 되죠. 1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많은 국군 장병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파병. 여기는 표시를 할게요.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5.16 군사정변 직후에 이제 박정희가 미국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 베트남전 하면은 우리 베트남전에 참전을 할게. 그래서 돈 좀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거절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길게 될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그냥 선에서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한국도 이제 도와줄 겸 해서 결국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이 이제 이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이제 체결이 되는데 이 브라운 각서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우리 국군을 현대화 시켜주라. 우리 국군이 계속 그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발전되지 못하고 그런 칼빈 소총 쓰고 막 이럴 때였어요, 아직도. 그래서 국군을 현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 여러 이제 한국 기업의 이제 기술이나 베트남 건설 참여나, 그 다음에 여러 차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전쟁 비용은 내지 않고 미국에서 다 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과로는 어쨌든 우리가 베트남 특수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이제 성장들, 이게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군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M16 그 소총 있잖아요. M16도 이때 이제 처음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국군도 많이 현대화되고 기술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면서 발전의 계기는 크게 됐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만큼 국군 장병이 많이 희생이 됐겠죠. 당연히 좋지 못한 이제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국군의 이 젊은 핏값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 성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데, 이 고엽제가 뭐냐면은 베트남은 되게 밀림이잖아요. 그 엄청난 그 넓은 밀림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나무들과 밀림이 너무 우거져니까 저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밀림들을 싹 밀어버리기 위해서 고엽제를
비행기로 쭉 살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있었던 이제 전쟁하는 보병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모르고 그때는 맞았던 거죠. 아, 시원하다고 맞아요, 그냥. 근데 맞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는 이게 뭐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엽제 후유증이 이제 계속 되었다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따이한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전쟁 중에 이제 베트남 민간인 여성을 이제 막 겁탈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그냥 뭐 베트남 사람들 남베트남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간 것보다는 이게 명목상으로는 갔지만은 가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 조금 전쟁 범죄들을 조금 일으키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한국인 2세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라이따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역사 교과서나 뭐 이런 크게 다루지는 않나요. 사실 이제 요즘에 와서야 조금씩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좀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인정하고 그리고 사죄를 하면 좋겠죠. 물론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 있었다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내용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여기 베트남 파병까지 하고, 지금 6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제 장기 집권 이 삼성개헌 내용부터는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저기 이제 12.6 사태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이제 이승만 그 독재체제 그런 내용 배울 때도 여러 이제 개헌들이 많이 있었고 혁명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게 조금 잘 구성이 되면 좋겠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본인들이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